국정원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나갔고 지금은 전직이지만 홍장원 제1차장도 나갔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증인들을 볼 때 증인은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도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구분에 의해서 또 속해 있는 데가 있고 자기 자신이 있고 가족 관계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태용 증인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같겠죠. 나라고 하는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직장 가운데도 아주 독특한 국정원의 원장입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한때는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지위가 간등간등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지금 심판받고 있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같은 국정원 안에서 홍장원이라고 하는 이 국정원보다도 또 좀 중요도는 떨어지는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또 있겠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 조태용이라는 증인은 자기가 살려고 할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이 증인이 결백한 증인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번 비상계엄이라든지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하는데 연결지어서 나온 증인들은 나름대로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게 가장 클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미 떨어져 나갈지 말지 모르는 윤석열보다는 국정원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게 두 번째가 될 겁니다. 물론 홍장원은 국정원의 넓은 영역에서 같이 보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을 지키겠다 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배신이 국정원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면 냉담합니다. 그러니 한 3번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중요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조태용 증인이 자기를 지키고자 할 때는 이것이 홍장원과 충돌하면 홍장원을 치겠죠. 홍장원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홍장원과 윤석열이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니까 조태용은 윤석열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태용은 홍장원을 완전히 밟아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열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관계된 것만 쳐내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윤석열이 볼 때는 조태용은 확실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족 못하는 겁니다. 조태용이 국정원을 지키고자 할 때, 이럴 때는 홍장원과 한 팀입니다. 달라지죠. 이럴 때 윤석열은 조태용은 내 적이다.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조태용이 윤석열에 대해서 적대적인가를 판단하기는 조금 더 난해합니다. 윤석열 측에서 조태용이 윤을 위해서 협조해라 이러면 결코 싫다고 못합니다. 3번 보호라는 지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겠다고 하지만 윤석열이 조태용 보고 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라고 할 때 조태용은 단서를 답니다. 물론 돕겠다. 다만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선은 넘을 수 없다. 국정원을 지키는 그런 어떤 하한 선을 표시합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은 이런 조태용에게 만족 못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만일 윤석열이 조태용 자신을 협박을 한다든지 위험에 빠지게 하면서 국정원을 그 대척점에 둔다든지 홍장원을 그쪽에 둔다면 이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조태용은 국정원을 버리고 홍장원도 버립니다. 물론 이런 위치에 놓이게 되면 조태용은 윤석열도 버리겠죠. 서로 이러한 그 예측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깨뜨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홍장원은 공익 제보자다. 홍장원은 착한 사람이다. 혹은 홍장원은 윤석열을 파면시키려고 하는 헌법재판소 측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다 잘못 판단한 겁니다. 항상 증인을 볼 때는 이런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증언을 했다가 다른 날 다르게 증언을 하면 그 사람으로서는 자기 자신이 위협받는 어떤 상황이 생겼구나. 외부로부터의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판결, 정의로운 재판이 되도록 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홍장원 어떻습니까? 방송에도 나왔죠. 2025년 2월 14일 정말 그 방송 휩쓸기라고 할까? 한꺼번에 몇 개 방송에 비슷한 내용,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쭉 나왔죠. 여기 들고 나온 것은 결국 바로 그 메모, 이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장원 씨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공익 제보자,
사람이면서 자기는 진실한 사람, 윤석열의 잘못을 밝혔다가 핍박받은 사람, 심지어 조태용으로부터도 조금 배제당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장원 인기가 올라가고 저 사람 국회의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중들의 그냥 립서비스 이런 것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증거 조작이 발생한 겁니다. 증거를 깨뜨린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바꿔치기를 해서 조작을 하는 일이 생겼고 이것이 홍장원과 바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사건이어서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홍장원 메모가 조태용 증인이 나오면서 메모가 4개다. 홍장원은 결국은 그게 같은 바탕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얼핏 보기에는 조태용은 메모가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홍장원은 그 메모는 진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증거 조작의 단계에 와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대중은 나뉘어서 편을 들고 있는데 이게 진짜라고 하는 홍장원이 진짜 가짜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되면 충격적인 것이죠. 둘이 같은 편이다. 아니 여기 있는 윤석열까지 다 같은 편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홍장원이 여러분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하는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바로 홍장원과의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홍장원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정의검찰이 이 짓을 했다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홍장원 아니면 검찰이 여기에 관계가 돼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14일에 들고 나왔기 때문에 홍장원이 빠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홍장원이 증인으로 나온 것은 2월 4일입니다. (2월 4일) 증인 출석. 조태용은 2월 13일 증인 출석. 이렇게 해서 한 9일 정도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월 4일에 증인 출석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모에 대해서 그 논란이 많죠? 내장이라고 하고 뭐 이러니까 사진도 내놓고 막 설명을 하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메모부터 정리를 하면, 메모는 그 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동안 봤던 박선원 의원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이것은 컬러도 좋고 흑백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입시다. 1차 가필본. 왜냐하면 조태용이 가필을 한 것이 어떻고 저떻고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1차 가필본. 1차 가필본은 무엇이냐 하면 위쪽에 파란색 글씨, 컬러인 경우에 구분이 쉬운데 위쪽에 파란색 글씨가 있고 아래쪽에 별표가 2개 있고 그리고 조혜주가 없습니다. 조혜주, 양정철이 없습니다. 이것이 1차 가필본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저 위에 16이라고 써놓은 글 밑에 밑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봤던 그 메모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는 2종류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거는 바로 2월 14일에 방송에서 내보낸 그 메모입니다. 이거를 2차 가필본이라고 합시다. 그럼 알겠죠? 1차 가필본, 2차 가필본. 그러면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상식입니다. 1차 가필본이 있고 2차 가필본이 있으면 2차가 1차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 적어도 2차는 1차에다가 뭔가를 더 썼다. 이거 알 수 있죠. 그냥 그것만 구분하면 충분합니다. 2차 가필본은 이걸 보면 알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컬러의 경우에 똑같습니다. 이것도 파란색이 있고 검은색 별표가 있습니다. 거기 글이 쓰여 있죠. 이거는 조혜주, 양정철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16의 밑줄이 아니고 16의 밑줄이 있죠. 여기를 이렇게 지워버렸습니다. 빡빡. 자, 이런 특징들. 지금 초록색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2차 가필본입니다. 그래서 메모는 두 개 있습니다. 딴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2월 4일을) 증인 출석을 했을 때까지는 이게 우리가 다들 1차 가필본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죠. 2월 4일에 헌법재판관 8명, 당연히 1차 가필본, 차이는 있는데 우리는 컬러를 주로 보는데 수사기관은 흑백을 봅니다. 카피했으니까. 그리고 수사기관이 제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도 흑백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몰랐죠? 화면을 제대로 안 보여주니까. 우리는 1차도 컬러로 보고 2월 14일을 처음 본 2차도 컬러로 봤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2월 13일까지 흑백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차 가필본.
그러면 2월 4일 그리고 조태용이 출석해서 한 전반부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는 1차 가필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홍장원이 증인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헌재 재판관 8명, 국회 측 대리인단 전부, 윤석열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놔두고 여기도 아무 소리 없었고, 홍장원 증인도 얘 1차 가필본 이게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1차 가필본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물입니다. 이름이 붙은 것이죠. 증거물은 서로 인정을 해가지고 단일한 것이어야 하겠죠. 이 증거물 쭉 계속 같은 증거물은 제 127 증의 2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증거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헌재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025년 2월 13일 이번 이 증거 조작이 발생하는 순간 직전까지 제 127 증의 2는 1차 가필본으로 단일했습니다.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죠. 조태용 증인이 출석한 2월 13일에 갑자기 윤석열 측에서 제 127 증의 2는 2차 가필본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1차가 아니고 2차 가필본이다. 2차 가필본은 2월 14일에 처음 세상에 나왔죠. 근데 2월 13일에 윤석열 측에서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줬을까? 우리 전 국민이 2월 14일 방송에서 처음 봤는데 윤석열 그리고 2월 13일 이렇게 주장하기 전까지 헌재 재판관도 1차 가필본만 봤는데 갑자기 우리는 내일 홍장원이 방송에서 공개할 그거 사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뜻이 되는 것이죠. 홍장원이 줬을까? 간단하죠. 줬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헌재가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제출받아서 흑백으로 쭉 보고 있었는데 윤석열 측에서 그리고 홍장원하고 둘이 말을 맞춘 다음에 사실은 수사기관에 낸 게 이게 아니고 이거다. 2차 가필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2월 13일 조태용 증인이 나와서 이 과정을 윤석열 측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기에 확인을 해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봅시다. 조태용 증인이 말을 합니다. 이제 2월 13일에 증인 출석했죠. 그래 내가 여기 출석하려고 우리 국정원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녹취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국정원에서 준비를 뭐를 했느냐? 조태용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2월 4일 날 홍장원 증인이 국회에서 헌재에서 했던 이야기들 녹취록
저기 방송 다 있죠. 그걸 봤다. 2월 4일 그 영상 봤다. 그리고 나서 준비를 했다. 그럼 뭐 준비해야 될 게 있었나 보다 싶죠. 그거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태용과 윤석열이 합의를 했고 홍장원도 그렇다고 했나? 이거 보고 준비 차원에서 부서에, 어떤 부서에다가 몇 가지를 하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 근데 뭐 지시를 했겠죠. 준비하는 거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2월 11일쯤 이게 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아마 2월 10일, 11일 사이에 정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윤 측에서 하는 말에 동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정리의 바탕을 두고 나온 것이죠. 이제 준비 좀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준비를 했으면 제대로 했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 측에서 홍장원 메모 바꿔치기라고 나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현장을 영상을 보면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헌재 재판관을 비롯해서 전 국민이 1차 가필본을 보고 있었는데, 이걸 제출한 수사기관도 이걸 보고 있었는데 2025년 2월 13일까지 갑자기 조태용이 나온 날 윤석열 측에서 지난해 12월에 수사기관에 검찰에 제출한 건 2차 가필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걸 내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태용이 출석한 다음 날, 여러분도 아니 왜 2월 14일에 홍장원이 갑자기 방송을 막 휩쓸고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2월 14일에 방송을 몇 개를 돌아다니면서 2차 가필본을 대고 흔드는 겁니다. 원래 이거였다. 지난해 12월 11일에 내가 검찰에 제출한 것은 이거였다. 여태까지 당신들이 쭉 봤던 그게 아니고 이거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수사기관이 헌재에 1차 가필본을 준 건 수사기관이 헌재를 속였나? 검찰이 속였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월 13일에 우리 국민은 까맣게 헌재 재판관도 전혀 모르는 이 증거물을 들고 나와서 2월 13일에 흔든 윤석열 측은 홍장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검찰이 여태까지 헌재에게 계속 속이다가 윤석열 측에게 이걸 넘겨준 건가? 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과정에서, 더구나 2월 13일에 윤석열 측에서 이렇게 했더니 바로 다음날 홍장원이 방송 서너 개에 나가면서 2차 가필본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이거 다 찍어놨죠. 왜 두 개가 다르냐?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두 개가 다르니까 이건 믿을 수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검찰이 끼어들고
검찰은 여기 끼어들 필요가 없죠. 근데 끼어들고 국정원이 끼어들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다 끝나가는데 증거 밑장 빼기를 하고 있다. 증거 조작이다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새로운 공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데 지난번에 정영식 재판관이 이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역시 이번에는 정영식 재판관이 이 장면을 잡아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측 대리인단에게 지금 당신들이 제시한 게 을 제127증의 제127호가 빠졌습니다. 127호증의 이의라고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을 제127호증의 이의하고 당신이 보여주는 건 다르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거는 흑백이고 당신 거는 칼라지만 내용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증거물을 다른 걸로 제출하면 안 되죠. 정영식 재판관은 우리 을 제127호증의 이의는 수사기관에서 받은 거다. 수사기관이 헌재 제출한 거고 그리고 우리 거는 흑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 대리인이 굉장히 영상을 볼 때는 뭔가 들킨 것처럼 캥기는 것처럼 말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느낌일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그 나중에 언제부터 나중이냐면 나중에 받았다고 하는데 바로 2025년 2월 4일 홍장원 증인신문이 있은 뒤 나중에 나에다가 이렇게 그 간격을 둬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나중인 겁니다. 직후가 아니고 가까운 시일이 아니고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 이 국정원에서 준비하던 이 시기 언제쯤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중에는 어디에 가깝냐? 2월 13일 무렵에 가까운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가깝다. 2월 13일 근방에 이걸 가져왔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말을 합니다. 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이 2차 가필본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이거는 별도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고 별도로 받았으면 그러면 혹시 홍장원이 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따집니다. 그 사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처를 밝혀라 이러니까 제가 아는 기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냥 모 씨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서 모두 그거 증거로 합시다, 맞습니다 라고 했던 을제 127호증의 2가 아닌 별도로 모 씨한테서 받아온 2차 가필본을 이 증거라고 우기다가 들킨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차 가필본을 들고 있으니까 정영식 재판관은 물어봅니다. 혹시 이쪽이 윤석열 측이 있으니까 그러면 국회 측, 청구인 측에도 저게 있습니까? 2차 가필본 칼라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없다고 합니다. 칼라든 흑백이든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1차 가필본이 있을 뿐이다. 1차 가필본은 칼라도 있다. 우리 모두 칼라도 보고 있죠. 그러니 2025년 2월 13일 현재 그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한국에서 우리 국민들하고 대상을 했을 때 윤석열 측만 홍장원 2차 가필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없고 우리 국민도 못 받고 윤석열 측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 측이 가지고 있는 2차 가필본 이거를 검찰에 냈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이 갖고 있고 이쪽에서는 흑백을 갖고 있겠죠. 또 칼라 복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2월 14일에 홍장원 씨가 그쪽에서 복사를 해서 가져갔다고 하니까 흑백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칼라는 윤석열 측이 가지고 있고 원본은 홍장원이 가지고 있다. 이거를 정영식 재판관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원본은 그럼 홍장원이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이거 바로 다음날 2월 14일에 홍장원 씨가 원본은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서 보여줬죠.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 증거물을 2월 14일 처음 세상에 공개하는, 여태까지 이 1차 가필본만 있었는데 2월 14일에 갑자기 2차 가필본을 내놨다고 했죠. 그런데 이걸 2월 13일에 윤석열 측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은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다. 그러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하고 다르다. 당신들이 이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증거를 하나 더 제출해라. 그래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다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던지.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까지 이 탄핵 심판을 하면서 1차 가필본 이거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수사기관이 자기네가 제출을 받았다고 헌재에 낸 건데 2월 13일에 윤석열 측에서는 아니 이 2차 가필본이 2024년 12월 11일 검찰에 제출한 게 바로 이거였다. 근데 여태까지 그런 주장 안 하다가 지금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따진 게 뭐냐 하면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지금 그 온라인에서는 홍장원의 메모는 가짜다, 주작이다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1차하고 2차하고 차이가 뭐냐. 여기 앞에서 여기다가 소개를 했는데 요 파란색으로 한 부분, 아니 요 초록색으로 한 부분하고 검은색으로 한 부분인데 윤석열 측에서 이 두 사진을 조태용 증인에게 보여줍니다. 헌재 영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두 개를 보여주면서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이 2차 이게 작년 2024년 12월 11일에 제출한 거다. 근데 여기를 보면 16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찍찍찍 거서 삭제가 돼 있다. 원래 지금까지 헌재가 다뤘던 1차 가필본에는 이렇게 밑줄만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이 하는 말이 자, 이렇게 만든 2차 가필본이 검찰에 제출돼 있는데 자, 이거는 홍장원이 작출한 메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걸 보고 작출한 게 아니냐.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작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으면 안 나옵니다. 한글에서 작출을 치고 F9를 눌러도 변환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한자 사전을 찾아도 안 나옵니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 이 작출은 우리 판례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게 2019년 그때쯤 판례를 찾으면 좀 나옵니다. 일본 형법에서 문서와 관련된 범죄, 문서 위조죄, 문서 위조죄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문서 위조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죠. 윤석열 쪽에서는. 문서 위조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그것을 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위조를 한 경우는 일단은 과거에는 아예 처벌을 안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일본에는 처벌을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들여올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기에게 권한이 있는 것은 이제 무형 위조라 그러고 권한이 없으면 유형 위조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작출이라는 말은 일반 문서가 아니고 전자기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 쓰거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문서가 아니고 전자기록을 위조했을 때는 이 위험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전자기록을 위조했을 때는 무형위조, 자기에게 권한이 있더라도 이 권한을 남용하는 수준, 이 정도로 하게 되면 무형위조도 처벌을 한다고 하는 일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홍장원이 이거를 작출했다 하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위조했다. 그런데 자기가 메모 쓰는데 위조고 뭐고 없죠. 사문서인데 더구나. 이걸 어떻게 끌어넣을까 해서 아마 이걸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간 것인지, 그래서 나온 주장이 이거 박선원이 한 거다, 박선원이 추가한 거다, 이런 그 소위 뭐 이거는 썰이라고 하죠. 근거도 없이 퍼뜨리는. 그게 바로 이 전자기록 부정 작출로 엮어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제는 이게 안 되니까 다른 소리를 합니다. 뭐냐면 지난 방송 참조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보좌관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검은색으로 홍장원 글씨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홍장원이 추가를 함으로써 이 보좌관의 글씨 부분이 체포명단화 되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을 작출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든 아니면은 그 공판을 담당하는 그 법원이든 말장난에 넘어갈 수준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거는 법률 해석을 과도하게, 뭐 고무줄도 이런 고무줄이 없습니다. 풍선보다 더 심하게, 그리고 아예 차원이 다르고 개념이 다른 것을 막 갖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도 특이한 것을 썼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리인단 소속의 김계리가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이거는 또 다른 공작이다. 이것이 그 정보계통의 공작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법조계통의 공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봤는데 이제 그만하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겠습니까? 메모를 조태용은 4개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윤석열 측에서 1차 가필본이 아니고 원래 2차 가필본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메모의 진실성을 깨고, 전에 그랬죠. 탄핵하겠다. 증거를 하나하나, 윤갑근 변호사가 그랬던가, 탄핵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탄핵이라는 게 이제 이런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증거력을 없애는. 근데 해도 정도껏 해야지. 차라리 그냥 망치로 아니면 종이를 다 찢어서 그냥 파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메모의 진실성을 없애고 체포명단 자체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한, 그럼 여기 보좌관이 썼던 이름은 그냥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누가 있었고 선관위원장은 누가 있었고 각 정당의 대표가 누구더라 이러고 썼다는 얘기까지 나오겠죠. 체포명단 아니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체포명단 자체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2월 13일에. 어떻게 했느냐? 홍장원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가 1차 가필본이 아니고 2차 가필본이었다. 이렇게 메모를 바꿈으로써
문제는 2월 14일에 홍장원 씨가 직접 나와갖고 내가 낸 게 2차 가필본이에요 하면서 방송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흔들었다는 점인데, 그래서 이거는 홍장원 씨가 이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범행에 이 공작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는 홍장원 씨가 혹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국정원 차원에서. 그러나 결국은 국정원이 국가를 지키는데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을 거라는 신뢰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 위헌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이 그래도 나라를 지켰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나오겠지 이랬는데, 역시 개인은 허약하다. 나와 관련된 문제가 홍장원에게도 생겼던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바꿔치기 하는 공작에 조태용이 앞장서고 윤석열 측에서 이것을 전체를 관리 감독하고 홍장원이 나중에 그거 맞다 하고 적극적으로 방송에 나간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인가. 이제 이런,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홍장원은 뭐가 문제냐, 스스로 위증을 한 게 됩니다. 2월 4일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국회 측이 물어봅니다. 헌재 이 정영식 재판관이 우리는 1차 가필본밖에 모른다고 했던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메모는 홍장원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입니다. 증인이 작성한 메모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월 4일 홍장원 증인은 검찰에 제출한 메모는 그게 맞습니다. 1차 가필본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2월 14일에 방송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방송국 쇼핑이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 아니다, 검찰에 제출한 거는 2차 가필본이다, 이렇게 흔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원본 갖고 있다, 원본은 이거 하나뿐이고 검찰에서는 이거 복사 뜨고 나한테 돌려줬다, 그런 겁니다. 2월 14일에 이렇게 공개한 거를 윤석열 측은 어디서 구해서 2월 13일에 들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도 이거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걸 제출했다고 하는가. 그러면 2차 가필본은 1차 가필본보다 뒤에 또 제출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월 4일 이후에 제출했다면 홍장원은 위증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윤석열 측 대리인단에서 2월 4일 이후 나중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홍장원도 안전하고 여기까지 2월 4일까지는 맞는 것이 되고, 2월 4일 이후 조태용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2월 10일, 11일, 12일, 13일에 나왔으니까 요때쯤 2차 가필본이라는 것이 등장했구나. 또 이게 거짓이 아니게 되려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해서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요구한 대로 이게 증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로 검찰에 제출됐어야 하겠죠.
그러면 2차 가필본은 이때부터 들고 나와야 되니까 12일까지 사이에 검찰에 제출이 됐겠구나 할 수 있죠. 2월 13일 조태용 증인 출석 준비를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이게 들어갔구나. 그런데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하면서 1차 가필본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죠. 그게 2차 가필본에서 수정이 몇 개 됐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2월 12일경 이것이 2차 가필본이라는 것이 검찰에 제출이 됐겠구나. 2025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다시 봅시다. 윤석열 측에서 자, 2차 가필본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 칼라로 보여주면서 이것은 홍장원이 검찰에 2024년 2월 11일 날 제출한 메모이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2차 가필본을 2024년 2월 11일에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 헌재를 속인 것이죠. 검찰이 여기 제출한 거는 1차 가필본이니까. 그렇다면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검찰이 아예 제출도 안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그냥 멋대로, 왜냐하면 윤석열 대리인 측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것도 슬그머니 그냥 제시하면서 신문 자료로 띄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 재판정에서 하려고 하다가 정영식 재판관에게 들켰든지, 아니면 2024년 2월 11일에 1차 가필본이 제출이 됐고 2025년 2월 12일에 2차 가필본이 제출이 됐고, 그리고는 그냥 헌재에다가 검찰에 제출된 겁니다. 이래놓고 이거를 2024년 12월 11일에 제출됐다고 우기는 것이든지 이런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이제 조태용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조태용은 윤석열 측 대리인이 아까 이 작출이라는, 국내에서는 사실 드물고 적용하기도 마땅치 않은 이 작출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가필본을 흔들면서 이 체포명단이 있다는 이 메모는 홍장원이 작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조태용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 메모의 신뢰성이나 그 정확도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믿기 좀 어렵다고 한 거죠. 그거야 조태용 생각이고 우리는 여기서 물어봐야 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당신은 말을 아주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잘 없는 법률 용어 작출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동의를 한 거냐. 사전에 윤석열 측 대리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말 맞춘 거냐.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고, 윤석열 측의 대리인단에 최거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홍장원의 메모에 보좌관이 파란 글씨를 썼는데 밑에 홍장원이 중간중간 검은색을 썼는데 특히 밑에 것만 강조를 했습니다.
밑에 요 별 표시하는 이걸 함으로써 상단의 명단이 체포 명단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조태용 원장한테 여기에 동의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태용이 동의한답니다. 동의했습니다. 아주 의심스럽죠? 의심을 막 해도 됩니다. 이 정도면. 홍장원도 아주 말을 가려하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그 국정원장이니까 아주 그런 사람이라고 신중한 조태용이라고 하면서 이 조태용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칼라가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거는 1차 가필본입니다. 헌재에서 보여주는 거는 윤석열 측에서 2차 가필본을 일시적으로 띄운 겁니다. 여기서 원래 보고 있던 거는 1차 가필본이었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최거훈이 저 위쪽에 있는 것은 아래쪽에 쓴 것 때문에 이게 체포명단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1차 가필본을 보고 있을 때 조태용은 위쪽도 까만 글씨겠죠. 흑백 화면이니까. 흑백 화면을 보면서 요 윗부분이 밑에 있는 글씨 때문에 체포명단으로 오해하게 됐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단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거 하기로 하고 나온 거냐? 이 준비는 그래서 했느냐? 조태용 앞에 1차 가필본이 있다는 거는 요 2차 가필본을 보여주기 전에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헌재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 모니터가 있죠. 증인 앞에.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제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12월 4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새로 써준 메모가 이 메모인데 거기에다 이게 같은 메모다. 거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 까만 부분 같은 것이죠. 가필을 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태용은 이때 1차 가필본 흑백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메모가 4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이 준비해준 2차 가필본도 구경하고 최거훈이 주장하는 이 홍장원의 밑에 글 때문에 위에 글이 체포명단으로 돼버렸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월 4일에 홍장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내용이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이거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쪽에서는 1차가 아니고 2차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윤석열 측에서 조태용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1차 가필본을 물어봅니다. 이 메모 처음 본 게 언제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증인들이 사실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죠. 지난주 그러니까 2월 4일 헌재에서 이게 나왔을 때 2월 4일 홍장원 증인이 있을 때 이 1차 가필본을 띄웠죠. 그때 사실 처음 봤다. 사실을 또 한 번 썼습니다. 국정원장은 어찌됐든 정보를 다루는 기술자입니다. 전문가입니다. 1차 가필본은 구글에 찾아보면 이미지가 수두룩하고 국회에서 현안 질문을 할 때라든지 국정조사를 할 때라든지 심심찮게 떴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다른 신문들도 이 1차 가필본은 칼라본도 있고 흑백본도 있고 다 갖다 올려놨습니다. 조태용은 아마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2025년 2월 4일에 다른 어디에서도 이게 있지를 않았고 헌재에서 처음 봤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지금 막바지로 가면서 헌법재판소를 잘 지켜야 하겠고 국회 측도 증거를 대충 보고 조금 다르지만 그거나 이런 태도여서는 이렇게 증거 바꿔치기를 하면서 증거 능력을 없애버린다. 증인의 증언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변심을 해서 자기가 한 이야기를 열흘 만에 나가서 그게 아니게 만들고 있다.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증거 조작이 발생했다. 나는 이 정도면 조작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윤석열 측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 조태용이 여기에 가서 적극적인 윤석열의 입노릇을 하고 원래는 안 그랬던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 역시 방송에 나가서 그 입노릇을 하고 한없이 공정해야 할 검찰이 이러한 증거 조작에 한편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정영식 재판관이 찾아내지 않았더라면 그냥 증거 갈아치기, 밑장 바꾸기 이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때 찾아내지 않았다면 설령 탄핵 심판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조작된 증거가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 뻔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